조선 최초 한류 스타는 왜 27살에 죽어야 했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가든다와 시집간다, 둘 다 결혼이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한 천재 여성의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8살에 신선세계의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소녀. 하지만 15살, 단 하나의 선택 때문에 27살에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시인 허난설원. 그녀는 왜 스스로의 시를 모두 태워달라 유언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결혼 풍습 하나가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충격적인 실화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되돌려 16세기 조선 중기로 가보겠습니다. 명종에서 선조로 넘어가던 이 시기는 여인천하의 시대였습니다. 문정왕후가 무려 20년 넘게 섭정을 하면서 여성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시기 조선 사회에는 두 가지 결혼 풍습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가든다. 고려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대릴사위인 셈입니다.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겁니다. 신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친정 부모님 바로 옆에서요. 얼마나 안정적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시집간다. 성리아들 받아들이면서 조선이 새롭게 밀어붙인 제도입니다. 여자가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이 두 풍습이 조선 중기까지는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장가를 들이고 어떤 집은 딸을 시집 보내고.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풍습으로 결혼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갈림길에 두 명의 천재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신사임당과 허난설원. 둘 다 강릉 명문가 출신, 둘 다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둘 다 개방적인 아버지 밑에서 남자들처럼 글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결혼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천국 같던 시절 1559년 강릉. 동인의 우두머리이자 청백리로 불리던 허엽의 집에 딸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초희. 훗날 난설헌이라 불리게 될 소녀. 아버지 허엽은 요즘으로 치면 페미니스트였습니다. 남녀 구별이 철저했던 16세기에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글을 가르쳤으니까요. 오빠 허봉은 여동생을 자신의 글동무라고 부를 만큼 존중했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8살짜리 꼬마 소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영차 남쪽으로 대들보 올리세. 옥룡이 구슬 연못을 마시고 있네. 은평상에서 잠자다 꽃끈을 짓던 한낮에 일어나 미소로 요희를 부르며 푸른 적삼을 벗기네. 광한전 배공루 상량문이라는 이 시인은 도교 신선세계의 궁전 상량식에 자신이 초대받았다고 상상해서 쓴 겁니다. 8살 여자아이가요. 사람들이 기겁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나가자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문인 이달 선생을 개인 교서로 붙여줍니다. 이달 선생은 양반 서자 출신이라 벼슬길이 막힌 불운한 천재였지만 난설원과 동생 허균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훗날 허균이 서헐 출신들과 자주 어울려 혁명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도 이달 선생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살까지 난설원의 인생은 완벽했습니다. 글 공부 마음껏 하고 오빠들과 학문 토론하고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그런데 1574년 15살 난설원에게 혼담이 들어옵니다.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안동 김씨 가문, 한양 양반가의 도련님 김성립. 난설원은 시집을 갔습니다. 신사임당은 60년 전 장가를 들였습니다.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신사임당은 19살에 결혼했지만 신랑이 처가로 왔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신사임당보다 약간 집안이 떨어지는 한양 도련님을 골라 데려왔죠. 신사임당은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시집살이 그런 거 없어요. 친정 부모님 옆에서 편안하게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아들 율곡 이이 낳아서 교육하고, 남편은 아내의 그림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닐 만큼 이해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임당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졌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는 조선시대 유교 사회의 전형적인 남성 우위의 허세를 부리는 그런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설어는 낯선 한양집, 낯선 시어머니, 그리고 한량꾼 남편 김성립은 과거 공부는 핑계고 기생집, 투전판 드나들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글 잘하는 며느리가 꼴 보기 싫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글이야, 바느질이나 해. 그토록 사랑했던 책, 그토록 좋아했던 실쓰기 모두 금지당했습니다. 신사임당이 예술 세계를 이어가게 해준 것은 바로 결혼이었으며, 허난설원에게 결혼은 글 공부의 중단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은 없었습니다. 한양은 강릉에서 멀었고 친정에 하소연하는 것조차 못난 며느리 소리 듣기 십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재앙이 연달아 찾아옵니다. 친정아버지 허엽의 죽음, 존경하던 오빠 허봉 객사, 전염병으로 딸 죽음, 이어서 아들마저 죽음, 뱃속의 아이까지 유산.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곡자, 자식을 잃고 통곡하며 라는 이 시를 한번 보시죠.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네. 슬프디 슬픈 광릉방에 두 무덤이 나란히 마주보고 서 있구나. 지전을 날리며 너의 훈을 부르고 네 무덤 앞에다 술잔을 붓는다. 너희들 남매의 가여운 혼은 밤마다 서로 따르며 놀고 있을 테지. 비록 뱃속에 아이가 있다지만 어찌 제대로 자라나기를 바라랴. 하염없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피눈물 슬픈 울음을 속으로 삼킨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난설어는 몰래 시를 썼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처침 살아가는 의욕을 잃어가던 그녀는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시를 씁니다. 창해는 요해로 스며들고 청나는 채란과 어울리는데 부용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 차갑기만 하여라. 꿈속에서 광산산을 유람하며 썼다는 이 시는 허난설원이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용꽃 27송이. 그리고 4년 뒤 정말로 그녀는 2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내 시를 모두 태워달라. 여자의 글이 담장 밖을 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방 한 칸을 채울 만큼 썼던 시들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난설원의 시가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살 아래 동생 허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균이 누구입니까?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서 세상의 변화를 외치며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쓴 조선 최초의 개혁파였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정치인이자 이상국가의 시련을 그리워하던 사상가였습니다. 결국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이단화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쨌든 난설원의 시는 영원히 묻혀버릴 뻔했지만 남동생 허균의 노력으로 중국에서 다시 빛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했던 누님의 흔적과 작품들이 영영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동생 허균은 누이가 죽은 이후에 거의 외우고 있다시피 한 난설원의 시를 모아 책으로 보존했습니다. 그것이 난설원집입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사임당과 허난설원,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단 하나, 결혼 풍습.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조선 중기 명종 때부터 사대부 집안에서는 시집가기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성리학의 영향이었죠. 신사임당은 60년 일찍 태어나서 장가드림의 혜택을 누렸고, 난설원은 60년 늦게 태어나서 시집가기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그 결과 신사임당은 5만 원권 지폐 모델이 되었고, 난설원은 27살에 죽어서야 비로소 중국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난설원의 시는 조선에서는 담장 밖을 나갈 수 없었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150년 가까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동생 허균이 몰래 모아둔 시들을 엮어 명나라 사신에게 건넸고, 명나라는 조선 시선을 출판합니다. 이 책의 60% 이상이 난설원의 시였습니다. 조선 최초의 한류. 하지만 정작 본인은 죽고 나서야 꽃을 피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
신혼집은 부부가 마련하거나 양가치원, 시집살이는 옛날 얘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25년 합계 출산율 0.7명대, 결혼 기피 현상, 결혼은 미친 짓.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혹시 우리 사회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시집가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육아 전담은 여전히 엄마, 명절 때 친정 가는 것과 시댁 가는 것의 온도차, 결혼 후 경력 단절을 감수해야 하는 건 여전히 여성. 난서런이 겪었던 그 구조적 불평등이 형태만 바뀌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15살 난서런이었다면, 당신이 허균이었다면. 허난서런이 남긴 3한. 3가지 한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조선이라는 좁은 땅에 태어난 것. 둘째, 그것도 여자로 태어난 것. 셋째, 김성립의 처가 된 것. 2026년 오늘날 과연 이 3가지 한은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단지 이름만 바뀌었을까? 부용꽃 27송이는 그날 한 번 떨어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재능은 여자라서, 결혼했으니까, 엄마니까 라는 이유로 꺾이고 있습니다. 허난서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가 불에 타지 않고 오늘까지 전해진 것처럼 그녀가 던진 질문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날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족쇄가 되는가? 시집간 천재는 죽었고 장가든 천재는 살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부용꽃 27송이가 떨어진 그날 밤, 허난서런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